자, 안녕하세요. 국제인을 위한 경제 수학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함수와 경제에서 5번째 강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현상을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그러한 균형 수요 공급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 요인이 되는 두 가지, 세금과 소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일단 먼저 용어를 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함수 QD는 우리가 demand P, 그리고 공급 함수는 QS 이렇게 말해서 supply P에 관한 함수 이래 되겠죠, 그죠? 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그래프로 그려지면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질 것입니다. 이때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바로 이 지점이죠, 그죠? 일치할 때, 즉 QD와 QS 또는 DP와 SP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P 스타 가격과 Q 스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 P 스타와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얻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아주 단순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수요 곡선이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공급 곡선도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교점을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수요 함수는 -2p 플러스 1000, 공급 함수는 p 플러스 100이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직선을 우리가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값이 이제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그 균형 가격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먼저 DP 함수, 수요 함수죠.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P가 0일 때를 가정해 보면은 10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Q가 0이다 가정해 보면은 P는 500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P 함수는 P 플러스 100이니까 P가 0일 때 100이라는 지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가 0일 때 P는 마이너스 100, 저 뒤쪽에 가서 나타내지겠죠. 자, 저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에 의해서 균형 가격 P를 정할 수 있겠죠. -2P 플러스 1000 더하기 P 플러스 100을 방정식을 풀면은 균형 가격 P는 300. 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300이 될 것이고, 그 P 이퀄 300을 요 식이나 이 두 식 중에 어느 곳에 대입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대입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Q 이퀄 400 이렇게 나타내질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300일 때 400이라고 하는 균형 거래량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300이 균형 가격인데 이 균형 가격을 변동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이제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300이 200으로다가 이렇게 줄었다, 가격을 낮췄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는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은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죠?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리면은 많은 가수요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자, 일단 수요 공급량을 가로축, 가격을 P축, X축, Y축의 방향에 이렇게 놓았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죠. 이 수요 곡선의 교점이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될 것입니다.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위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즉 물건 값이 상승하면은 물건 값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은 늘어나죠. 공급은 늘어나지만 소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 뭐가 생기느냐? 초과 공급이 생기게 된다. 무엇에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려는 사람보다 물건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물건이 초과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이제 윗부분의 저런 그 모습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건 값이 내리면 공급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내가 예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제 균형 가격보다 낮추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두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으니까 공급량을 줄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물건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현상을 보여주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요 곡선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소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득의 변화가 수요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곡선은 공급은 지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공급은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맨 처음에 공급 곡선은 이런 직선으로 나타내질 때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런 L0라고 하는 곡선이 있다고 하자. 자,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서 이 지점보다는 이 지점의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의 수요량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모든 지점에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직선이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저 수요 곡선이 전체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곡선들이 이와 같은 초과 수요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공급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수요 공급의 균형 지점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요 곡선 L0에서 L1으로 이동을 한다. 균형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균형 거래량도 Y0에서 Y1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O에서 A로다가 새로 이동된 균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면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역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반작용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겼던 것이 반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급 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O에서 B로 이동하는 이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소득 감소 현상이 소득 곡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는 이 수요 곡선의 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주제는 세금 변화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입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등의 가격 변동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세금의 변화에 따른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일단 공급 곡선을, 이 수요 곡선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L0라고 하는 곡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0하고 Y0라고 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올린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은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사치성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매기듯이 그런 개별 소비세가 이제 자동차에 부과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동차 값이 올라갑니다.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세금을 10만 원을 붙이게 되면은 1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물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현상이 오느냐? 소비가 위축되고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하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물품 가격을 이제 오르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은 소비가 축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물품 가격을 세금을 내리게 되면은 소비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죠? 물품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 곡선에 해당하는 모든 지점에서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동된 공급 곡선은 세금 증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평행 이동된 곡선이 새로이 나타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은 L0에서 L1으로 이동을 한다. 즉 세금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 P0에서 P1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균형 거래량은 Y0에서 Y1으로다가 축소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 A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이 이제 공급 곡선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반대로 세금을 줄이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세금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또 평행 이동된 곡선이 나타내질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B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 P2, Y2라고 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새로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쌀 생산량의 수요와 공급이 킬로그램당 2,000원에 대한 수량 100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2,000원에 대한 수량 100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격 2,000에 대해서 수량 100개가 이것이 이제 균형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 각 나라와 FTA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공급 곡선이 관세만큼 이동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SP에 대해서 S 스타 P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그림과 같이 가격 2,500원 그리고 수량 90개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새로운 공급 곡선 함수를 구하라, 요거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SP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요 직선 SP의 방정식을 구해 봐야 되겠죠. 최초의 공급 곡선의 식은 원점과 2000,100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SP는 0.05P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게 되겠죠.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공급 곡선의 함수는 처음 곡선을 어떻게 한 것이다? 평행이동시킨 것이죠, 그죠? 어떻게 평행이동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플러스 B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두 점을 잇는 평행이동의 양을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값 2500,9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500,90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새로운 B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35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 함수는 SP는 0.05P 마이너스 35, 이런 값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공급 곡선이 공급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공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러한 새로운 공급 함수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이제 평행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평행이동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우산에 대한 수요함수 D1P가 100-2P라고 하는 직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10 플러스 4P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온다는 예보로 수요함수가 80-3P, D2P가 80-3P로 변화하였다.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평행이동은 아니고 우리가 두 직선과 관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요 직선의 교점에 의해서 구하여지게 되겠죠. 자, SP가 10 플러스 4P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D1P가 100-2P였죠. 그래서 자, P가 0일 때 100을 지나고 Q가 0일 때는 50을 지나기 때문에 50과 100이라고 하는 두 절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균형 가격 P를 형성하게 되죠. 100-2P와 10 플러스 4P를 계산하면은 P 콜 15, 15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때의 균형 거래량은 70, 15,70이 되겠습니다. 15,70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D2P의 함수가 80-3P였습니다. 자, 80-3P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지느냐?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수요 함수, 그것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직선이 되겠죠, D2는. 이 직선은 80 지나고 있어요. 자, 80-3P는 10 플러스 4P라고 하는 요 방정식 해를 구하게 되면은 P 값은 얼마?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의 값은 50이 되겠습니다. P2라고 할 수 있겠죠. P2, Q2 이렇게 붙입시다. 여기 P1, Q1 했으니까 P2는
10, Q2는 50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되겠습니다. 11대와 그때의 균형 거래량은 50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균형 가격은 15에서 10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만큼? 5만큼 하락하게 되고 균형 가격은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줄었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20만큼 감소한 5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수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함수와 경제 여러분들이 이제 5번째 강의였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과 최적화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